그런 상황과 처지만 고려하다 보면 막상 그 어떤 치료 옵션도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직입니다.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도박 중독 회복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치료 옵션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총 5가지 옵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통해서 치료받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심리 상담을 받는 것, 네 번째는 자조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혼자 힘으로 자가 치료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각의 치료 옵션에 장단점이 있거든요. 또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선택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시면서 나한테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치료와 회복에는 어느 정도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게 마련입니다. 도박 중독 문제가 있으신 분은 대부분 많은 도박빚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재정도 여유가 없기 마련인데요. 그런 상황과 처지만 고려하다 보면 막상 그 어떤 치료 옵션도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때문에 중독 회복과 치료에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두셔야 이 치료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이 다른 어떤 것보다 나한테 좀 시급하고 중대하고 가치가 있다, 좀 이런 인식이 있어야 치료와 회복에 참여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치료 옵션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것인데요. 보통 최소 3개월을 권장하고 있어요. 이번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도박 유혹에서 완전히 차단된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충동이 매우 높고 금단 증상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요. 당장 일상생활을 하다가는 큰 어떤 돈 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서 완전히 차단을 해야 된다, 이러신 분들이 이용하시면 효과가 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는 아무래도 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상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약물도 시시각각 때에 맞춰서 정기적으로 먹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라면 비용이 좀 많이 들잖아요. 또 그리고 직장이나 가정에서 몇 개월간 공백이 생기는 거니까 이런 부담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나름대로 자유롭게 지내다가 통제되고 억압되는 생활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무료하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번 기간 동안에는 도박 안 하고 잘 지냈는데 퇴원 후에 현실로 돌아왔을 때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적응을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그 즉시 도박 문제가 재발되는 경우도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퇴원 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치료 옵션은요, 병원의 외래 진료를 통해서 치료를 받는 건데요. 외래 진료는 입원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의사를 만나서 진료받고 약을 처방받아서 약물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이런 형태의 치료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병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진료 시간을 가고요. 주로 약물을 처방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외래 진료는 아무래도 입원 치료에 비해서 자기 일상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보통 1, 2주에 한 번 내원하고 진료받고 약을 처방받는 거니까 비교적 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입원 치료와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일상생활 하면서 다양한 도박 자극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한 가지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진료 시간이 비교적 짧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심층적인 심리 상담을 한다던가 도박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일상생활의 기술을 습득한다던가 이런 기회를 얻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치료 옵션은 심리 상담인데요. 심리 상담은 도박 중독의 근본 원인을 좀 이해할 수 있고 도박 중단을 위한 행동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심리 상담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도박과 그 문제에 대해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비교적 충분히 주어지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처음 상담을 받으시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도박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했다고 하시면서 후련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전에는 혼자 끙끙대고 있던 생각들을 자기 입 밖으로 누군가에게 얘기하다 보면은 도박과 관련된 자기 생각이나 그동안의 행동들, 감정들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 상담에서는요, 단순히 도박하는 그 증상 자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심리적 원인이나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신층적으로
살펴보기도 하고요. 도박과 관련된 사고 패턴이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수정하고 조정하기도 해서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도박 문제에 대처하는 기술을 배우고 훈련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심리상담은 그 효과를 경험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꾸준히 그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내심을 필요로 합니다. 또 상담 비용도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료 상담 기관도 있거든요. 비용 부담이 있을 때는 그런 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치료 옵션은 자조 모임인데요. 자조 모임은 도박 문제가 있는 당사자들이 서로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GA라는 모임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시작된 모임인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어요. 직역하면 익명의 도박 중독자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국내에서는 단도박 모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도박 중독에서 회복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거고요. 국가나 정부 기관의 도움 없이 자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현재 전국적으로 각 지역마다 단도박 모임이 운영되고 있고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다 보면 나만 그런 것은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을 얻기도 하고요. 앞서서 나와 유사한 어려움을 극복한 선배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일종의 모델링 효과가 있어요. 또 일상생활에서 도박 유혹이나 충동으로 흔들릴 때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고 응원을 해줄 수 있는 동료 역할을 좀 해주시거든요. 일종의 회복을 위한 공동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단도박 모임을 검색하시면 협회 사이트가 나오고요. 거기에 각 지역 단도박 모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담당자 연락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연락하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치료 옵션은 자가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스로의 힘만으로 회복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박 중독과 관련된 책을 읽거나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보거나 또 회복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혼자만의 힘으로 계획하고 실천해서 중독에서 회복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도박 중독이나 회복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 자료들이나 정보들이 일반인들이 구하기 쉽게 잘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인터넷 커뮤니티도 활성화되어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얻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가치료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가장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관리해서 회복을 하는 것이니까 성취감도 가장 크겠고요. 어떤 의미에서 가장 이상적인 치료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한계점이 분명한데요. 아무래도 중독이라는 질병이 애시당초 자기 조절이나 통제 기능이 많이 취약해서 발생하는 질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만의 힘으로 자기를 관리하면서 회복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대략적으로 5가지 치료 옵션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번 치료를 제외하고는 될 수 있으면 모든 것들을 좀 경험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치료 옵션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고요. 서로 보완해주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용하시다 보면 종합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좀 많이 되시고요.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을 찾을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성장기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열심히 하고 싶었지만 그걸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받고 독서실도 다니고 그러잖아요. 일단 처음에는 누구나 혼자의 힘으로 회복해 보시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면 될 듯한데 잘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런 다양한 치료 옵션들을 좀 고려해 보시고요.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함께 회복의 힘을 모으시는 것들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